고민정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 가서 대박이 났고 네. 옷을 입은 것까지도 지금 이제 뭐 난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네.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된 것인지 영입 인사에 대해 가지고 고민정이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뭐 고민정이 했던 얘기 들어보니까 박상수 변호사가 1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박상수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을 해왔던 인사참사 장본인이 여당으로 오니까 네. 여당도 인사참사가 시작된 것 같다. 박상수 변호사가 과거에 이제 운영했던 커뮤니티에 네. 썼던 글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호소인 얘기했던 분들이 무슨 그런 자격이 있냐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여성과 관련된 그런 또 언급이 있다 보니까 고민정이 특히나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영입 인사 여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웃긴 게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영입 인사로 이제 영입 인재 영입으로 1호 인사가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예요. 네네, 박상수 변호사. 근데 그 박상수 변호사는 이제 학폭 전문 변호사이고 네. 뭐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글을 남기는 무슨 로이너스인가 뭐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이제 이분이 이제 같이 누구랑 같이 개설했어요. 네. 근데 그 개설한 글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오고 3만 명의 변호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국내 최대 그 법률 그 게시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변호사만 달 수 있는 데인데 거기에 보면 별의별 글이 올라오죠. 그런데 커뮤니티니까. 예, 네.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여혐 글을 올렸다. 이게 개설자 책임입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커뮤니티들이 뭐 예를 들면 MLB 팍 같은 데 있잖아. 네. MLB 팍은 동아일보 쪽에서 이제 만든 건데 여기에도 정말 많은 이상한 글이 올라와요.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동아일보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니 개설에 놓았는데 이게 왜 책임이냐? 그리고 개설자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변호사들이 어떤 존재냐?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네. 자기 올린 글을 함부로 지우거나 이러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내 글 왜 지우냐라고 소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독재 정권도 아니고 여혐을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했다고 이걸 어떻게 지울 수가 있냐고. 이게 아니잖아. 근데 이 책임을 갖다 본인 작성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여혐 논란이라고 논란을 만드는 게 바로 오마이 같은 좌파 언론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고민정이가 문제를 삼고 있는 네. 예쁜 여성은 뭐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네. 30살에 결혼 못하고 아기 안 나오면 아우즈 탄광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박상수 변호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전혀 아니죠. 박상수 변호사가 만든 커뮤니티에 커뮤니티. 올라와 있는 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안심한 거예요. 거기 수만 개의 글이 있고 그 네. 중에서 몇 개 찾고 그러니까 금광 발견하듯이 찾는 거야. 근데 야. 찾은 게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어떤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심지어 그 중에는 아마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찾아갖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민경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네.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정말 치사한 거였다고 보지만 민경호 대표를 공격한 게 민경호 대표님 그 노인 비하 프로그램에 민경호 대표님 한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민정이는 만약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다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려놓고 네. 고민정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면 책임질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앉아 있네요. 저는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박상수 변호사가 올린 글이 아닙니다. 박상수 변호사가 올린 네. 글이 아니라 박상수 변호사의 그 커뮤니티에 네. 올라와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올렸는지도. 누군지도 모르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박상수 변호사를 어떻게 인재 영입할 수가 있냐?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 참사다. 네. 아니 그럼 피해 호소인이 떠들었던 쥐는 뭔데? 그러니까요. 진짜 웃기네, 이게. 더 웃기는 네. 게 이제 이거 찾기 전에는 뭘 갖고 욕했냐면은 이분이 빨대학 나와서 한동훈 장관을 칭찬했대.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인사영입 그럼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제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 뽑아야겠다고 뽑은 나를 옹호하는구나 하고 뽑은 것처럼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 뽑아야지 그럼 욕하는 사람 뽑니 민정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박선우 변호사가 유튜브에 여러 번
정말 많은 유튜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공이 학폭이야, 학폭. 네. 학폭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이제 최대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전문가로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 여혐이니 그리고 뭐 무슨 한동훈 팬이라서 들어왔다는 이런 말도 아니 봐봐요. 검수한박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제일 열심히 싸운 거 맞잖아. 이걸 칭찬한 게 이게 팬클럽의 행동입니까? 팬클럽은 이런 거예요. 이재명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 있잖아. 이재명 이상한 사람을 보고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하는 이런 넋 빠진 애들을 뽑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잘못된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현상을 얘기한 거야. 검수한박에 대해서 누가 싸웠어? 한동훈 위원장이 싸웠죠. 아니 그러면은 안 싸웠잖아. 우리 모두 안 싸울 한동훈 위원장 혼자 싸웠어요. 아니 이게 진짜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민정이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재명한테 그 코딱지 파주고 있었던 박찬대한테는 뭐라고 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진짜 충성을 다하면은 세상에 코딱지까지 파주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는 게 민주당인데. 이런 논리야. 구민정은 문재인 팬클럽 순결도 익혔잖아요. 네, 순결 익혀갖고 이제 국회의원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재인이 이제 뭐냐 이거 뭐 통계 조작하고 막 이러면 이거 민정이한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러면 동의하겠냐고. 아니잖아. 무슨 그래서 이상한 진짜 일이었어 진짜. 지난번 이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을 오죽 깔 게 없으면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애를 뭐 어떻게 했다 막 그런 뉴스까지 만들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이도 오죽 진짜 한동훈 지금 비대위를 공격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아니 박상수 변호사 본인 스스로가 한 얘기도 아니고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에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민주당이 이만큼이나 한동훈 비대위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좀 전에 나왔는데 이제 이게 그 후보 있잖아요. 예비 후보 이제 적격 판정을 89명을 했다는 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황운하가 있어요. 황운하가 적격이래. 1심에서 아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고 지금 총선에 나갈 사람을 뽑는데 선거판에 조작한 그러니까 결과를 조작한 인간 있잖아. 결과를 조작한 게 아니라 선거 개입해서 특정인을 떨어뜨린 경찰 그것도 경찰이 그리고 1심에서 3년을 받은 이런 인간이 적격이다. 이런 거를 민정이는 비판해야 돼요. 범죄자와는 같이 함께 할 수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내야 되는데 이게 좀 뭔 짓이냐고. 아니 황운하는 이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내려가지고 울산시 경찰청이 거의 사실상 총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이제 그렇게 낙마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기현 당시 이제 후보였죠. 후보가 이제 그 낙마하게 되고 따로 이제 문재인의 측근 오랫동안 친구가 그렇게 이제 되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일말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으따 대고 지금 뭐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코멘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전현희도 이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전현희가 왜 인간이 나쁜 인간이냐면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거기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은 진짜 좌우 가리지 않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이 인간은 있잖아요. 그 일을 제대로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 서해 월북 공무원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도와달라 그래도 어부 북송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장채고 잠깐 얘기했듯이 조명 법카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전혀 별로 도와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권익위원장은 정치인이 맡으면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인데 이렇게 일을 잘못한 사람이 사실 이거는 직무유기로 진짜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임세은 같은 임세은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임세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임세은은 그러니까 조승현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모자란 걸로 쌍벽을 이루는 애예요. 임세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라 했냐면 김포에 윤석열 장모 땅이 있으니까 김포가 신도시 된 거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 말을 해가지고 그 인간이 종편 패널로 다 잘렸거든. 근데 종편 패널조차 안 될 인간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 나간다? 정말 이거는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관악을에 나간다는데 여러분 관악 사시는 분들 임세은이 어떤 인간인지 좀 봐주시고요. 좀.
제발 좀 여러분들 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장경태도 뭐 당연히 들어갔는데 장경태는 참고로 조총련이 친북단체라는 것도 모르는 모자란 놈입니다. 이런 인간이 된 것도 참 어이가 없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 한 5,000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까지 뭘 마지막 좀. 주제다 이것도 해야지. 아니 우리 네. 이게 이 얘기를 왜 해야지? 네, 어떤 얘기 하시려고? 우리 남북 얘기 잠깐 해야 돼. 네, 남구 얘기 잠깐 남북 하신다고 얘기. 합니다. 네. 남구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네. 그 있잖아요. 그 이제 그 김남국에 대해서 김남국이 네네. 코인 국회 때 코인했잖아 상임위 때. 네, 코인. 그래갖고 이제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이제 조정을 이제 좀 이왕이면 판결 내기 전에 조정을 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한번 미안하다고 하고 좀 넘어 그냥 용서를 빌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떠냐. 네네.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사과를 거부했어. 그러니까 법원이 한 말이 이거예요. 사과를 거부했습니까, 네. 남구이가? 네. 근데 거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원인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그러니까 유감의 뜻을 표하라는 게 네. 이제 법원이 내린 조건이었어요. 네네. 근데 김남국이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유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내가 유감을 표현하면 마치 내가 잘못한 거 좀 되지 않냐. 잘못했는데 남구가 네 잘못했는데 무슨 이래가지고 소리야? 근데 이번에 2차로 또 그 강제 조정 뭐 결정을 내렸는데 네네. 이 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이건 아마 이거 민사소송이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사소송이니까 뭐 돈을 물어내라고 아마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하나같이 법원 알기를 진짜 뭐로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로 알만하지. 유창훈이도 네. 그렇고 강규태도 그렇고 매번 이재명에게 그렇게 봐주게 하듯이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남구 같은 애들이 설쳐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진짜 저희가 압승을 네. 거둬야 되는데 그 압승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인간이 이준석입니다.